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표 김보람입니다. 오늘 하루 오락가락하는 지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상승하면서 코스피도 엿새 만에 반등 출발한 이후에 하락 전환에서 1,800선 부근까지 밀려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개인 쪽에서 매수 물량을 확대해 나가면서 현재는 다시 한번 빨간불 쪽으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서도 원달러 환율은 꿋꿋하게 사흘 연속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엿새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흐름인데요. 장 초반 1820선 위에서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하락 전환해서 1806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매수 물량이 확대해 나가면서 1820선 부근으로 다시 한 번 더 빨간불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모두 팔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은 조금 불안한 상황이죠. 외국인 쪽에서 6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역시 6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프로그램 매도 물량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9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 1,00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힘을 냅니다. 어제보다 2포인트 올랐고요. 1,819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소폭 오른 코스닥 오늘도 강보합권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상승폭을 늘려가려는 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30억 원, 개인 쪽에서 120억 원 정도 팔고 있지만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쪽에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요. 지수는 2포인트 오른 485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째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미국 증시 상승과 월말과 분기말을 맞은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꾸준하게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보다 2원 80전 내렸죠. 현재 1,153원 40전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시장 흐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까스로 코스피가 엿새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매도하면서 요즘은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장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증시가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시장 분석은 대부분 유로존 사태라든지 재정위기에 대한 내용들만이 많이 분석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쌓아봤자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실적인 대안을 오늘 좀 얘기 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는 최근에 환경 문제와 증시 관련한 물가 불안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최근에 물가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100여 년 만에 최악의 가뭄 상태로 농업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현상에서도 아마 그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가뭄 사태가 지금 현재 수준대로 3개월 연속이 지속되면 물가 수준이 3%대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농수축산물 가격이 향후에 20% 정도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물가 수준이 2% 전후대로서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 정책적인 배려를 펼치기에 상당히 양호하지만 물가 수준이 3%까지 다시 오르게 된다 그러면 어떤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트렌드 공조하에 그 발돋움을 같이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측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3% 이하라 그러면 정치적인 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물가가 다소 불안이 제기되더라도 실제로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향후 테마주라든지 종목별 트레이딩의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증시가 1800에서 1900 정도의 어떤 굳건한 박스권이 유지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유로 재정위기 사태가 계속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지지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조금씩은 훼손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증시 전체적으로 약간 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800선에 대한 믿음이 계속 약해지고 있는 분위기는 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밀릴 근거는 없다라고 판단하는데요. 리서치 기관에서 항상
매번 강조하듯이 평균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 상태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과거 평균 금리 수준이 5% 정도 됩니다. 현재 3.5% 정도의 기준금리 수준으로 보면은 장기간 저금리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이 금리 수준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배려는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앙은행과 정책당국이 전략적 정책 드라이브로 경기 회복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국제 상품시장 가격은 상당히 안정이 됐기 때문에 물가 수준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제기 드렸지만 최악의 가뭄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될 수는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 수준의 유가의 안정성 그리고 골드 가격에 크게 부담되지 않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둔화되어 있는 면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최근에 외국인 매도도 시장에 전혀 부담이 안 된다고 제가 강조드렸었는데요. 외국인 매도가 있지만 최근에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 매도가 실제적으로 실물 시장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지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증시 지지력이 훼손되어 있다고 약간은 좀 우려감은 대두될 수 있지만 그렇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지막으로는 중소형주 중심 강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누차 대형주는 절대 안 될 것이라는 얘기를 7, 8월 달까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는데 금융시장에서도 코스피는 거의 강보합, 약보합을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지만 코스닥 시장은 무려 2.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 0.5% 정도의 상승세인데요. 적어도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70% 정도의 업종들이 대부분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약세를 보이는 업종은 금융과 음식료, 방송과 인터넷 정도만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활발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로우 프라이스 트렌드가 증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심의 대응이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응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내일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 어떻게 예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목요일과 금요일 중요한 지표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자에 미국에서는 GDP 발표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GDP는 실질 GDP가 1.9에서 이번 동일한 컨센서스 1.9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가격 인덱스 자체도 1.7에서 1.7로 동일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GDP 데이터는 감소가 된다 그러면 시장이 부정적이겠지만 일단 현 수준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신규 실업수당 신청은 38만 7천 건에서 이번 컨센서스는 38만 5천 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소세를 보인다 그러면 이 역시 실업률 데이터에서 증시의 긍정적인 구조로 목요일자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금요일자에는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인 소비가 0.2% 증가세에서 이번 컨센서스 0.3%로 소비 증가율이 조금 더 뛰어오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소비자 지출은 0.3%에서 이번에는 0.0%로 소비자 지출 부분은 조금 감소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소비자 가격 지수는 0.0%에서 마이너스 0.1%로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상당히 좀 두드러져 있는 것 같고요. 핵심 소비자 물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0.2% 증가로 지난 데이터 0.1보다는 조금 증가세는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인 개인 소비 지출 부분은 중립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시카고 구매 관리 지수가 52.7에서 53.1로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74.1로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요일과 금요일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중립 이상의 양호한 면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면 금일 미국 시장 플러스 났고요. 국내 증시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긴 하지만 미 증시가 주말까지 갈수록 계속 긍정적이라 그러면 경제 지표 덕분이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시장이 더 밀릴 근거는 없다. 그리고 중소형주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중소형주 가운데 관심 종목들도 몇 종목 꼽아주십시오. 네, 시장 대응 전략은 지수 전저점 테스트는 될 수 있지만 분할 매수 전략으로 계속적인 순매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도 상당히 좀 움직임 양호한데요. 최근에 인터플렉스라든지 메디톡스 그리고 금리나 수혜주 관련해서 메리츠 화재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너무 중소형주에 치중하는 것이 조금 부담된다 그러면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 화재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한국도 금리나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금리나 관련 수혜주는 역시나 보험주가 가장 높은 채권 평가 이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삼성화재나 메리츠화재, 동양생명, 대한생명 등으로 해서 시장 상당히 좀 양호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자산가들이 일시납 보험을 이용해 가지고 비과세 및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많이 해대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의 예금 금리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것을 탈피해서 투자 자금을 일시납 보험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보험사들 수익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인터플렉스나 메디톡스 같은 경우 우상향 패턴 중에서도 오히려 눌림목 주는 구간마다 계속 매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어느새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는데요. 그래서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정동우 전문가님 그리고 YG인베스트 신규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통화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빠르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굉장히 밝으시네요. 오늘 날씨만큼이나요.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경기도 시흥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수익 중이셨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플렉스 가지고 있고요. 네, 매수가는 1,350원이고요. 1,3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얼마큼 담으셨습니까? 40% 가지고 있습니다. 40%. 미디어 플렉스, 수익 중이시네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조금 수익 중이신데 아무래도 더 많이 욕심을 내시겠죠. 아직까지는 좀 욕심에 못 미치는 정도의 수익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종목도 보유 중이신가요? 예, 두 개를 더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에게 상담받고 싶은 금호종금. 종목. 네, 금호종금 금호종금이요. 가지고 있거든요. 네, 금호종금은 매수하신 가격은요? 450원에 10% 가지고 있어요. 450원에 10%. 일단 두 종목 다 손실이 아니시네요. 예, 예. 네, 그럼 저희가 이 두 종목 상담해 드리면 될까요? 예, 예. 네, 이 두 종목 어떠한 계기로 매수하게 되셨는지 일단 차트를 봐서는 바닥이다 생각하시고 단기로 접근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이유가 좀 미디어 플렉스 궁금해지네요. 같은 경우는 네, 금액대가 마음에 들어서 산 거고요. 예, 금호종금은 워낙에 바닥에서 탈출을 못해서 네. 이번에 좀 바닥을 좀 탈출할 것 같아서 산 거거든요. 단기로 보시는 종목인가요? 목표 가격 정도도 조금 궁금한데요. 미디어 플렉스는 2,10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금호종금 정도를 600원 정도를 보고 들어갔어요. 한 600원 정도로 올라가지 예, 예. 않을까. 상담 진행하기 전에요. 먼저 시청자님 포트폴리오부터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저에게 두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종목은 미디어 플렉스, 비중이 40% 1,350원에 매수하셨고요. 금호종금은 10% 비중으로 450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나머지 50%는 다른 종목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고 현금으로 보유하신 것 같고요. 두 종목 옆에 계신 신규현 대표님과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벌써 끊으셨나 봐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지금 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예, 예. 이익 중이십니다. 근데 이제 예. 이익을 좀 더 가져가실지 아니면 여기서 자르실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으신데요. 제 네. 개인적으로 먼저 금호종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금호종금을 어떠한 점을 보시고 매력적이다 매수를 하신 건가요? 이게 실적을 보면 실적이 굉장히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도 네, 계속 바닥에서만 움직이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너무 바닥에 있는 것 같아서 잡아서 조금 올라가면 팔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네, 우선은 금호종금에 대해서 이제 실적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금호종금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영업 손이익에 대해서는 손실 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어요. 손실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좀 착안하셔갖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네, 우선은 뭐 지금 상당히 그 손실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금호정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업종입니다. 최근에 뭐 동양종금증권이 이 동양증권으로 바뀌면서 이 종금업을 이제 안 하면서 뭐 금호종금이라든가 메리츠 종금증권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부각이 되었지만은 사실 최근에 종금사들이 살아남기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 대부분의 종금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다른 금융사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호종금이라고 해서 메리츠 종금이라고 해서 완전히 부각적인 뭐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CMA가 원금 보장이 된다라는 것만 장점인데, 뭐 최근에 CMA 다른 증권사에서 물론 원금 보장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그 안정성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마찬가지실 거고요. 일반 투자자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 종금사 CMA와 조금은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메리트, 즉 시장에서 부각되고 확실하게 강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메리트는 많이 줄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글쎄요, 뭐 제가 정확히 이거를 뭐 어떠한 근거로 샀다기보다는 네. 워낙에 바닥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서 네네. 그냥 6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이 최저점을 깨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1년 정도 보고 있어도. 네네네. 최저점이면 360원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마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신 것 같으신데요. 제가 이제 금호종금 뭐 비슷한 종목군들, 뭐 증권업종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사실 그렇게 견조하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최근에 뭐 유동성 기대가 높아졌다라는 그런 이슈와 함께 좀 많이 반등세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은 금호종금은 800원대에서 지금 주가가 좀 하락세를 겪고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실적은 어느 정도 적자폭이 감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는 않다라는 것은 아마 아실 텐데요. 흑자 전환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적자가 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주가의 반등 가능성도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문제는 지금 시점 만약에 뭐 금호종금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앞으로 시장 확대 능력, 시장에서 경쟁력이 좋아질 수 있는 만약에 능력이라든가 전망이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도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금융업종 아시겠지만 상당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경쟁 심화 속에서 특별한 것이 없거나 혹은 아예 대형 업체로서 자금력이라든가 그동안 보유했던 이 고객층이 상당히 두터운 그러한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이 금융업종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600원까지는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시점 정도에서는 좀 잘라주시는, 물론 이 종목이 뭐 450원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 세력 들어오면은 뭐 급등 양상 보이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겠지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한 약간의 리스크를 안고 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600원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따라서 한 470원대까지만 그냥 왔을 때 이런 종목군들 초단타 매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우선 정리하시는 전략이 어떤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반등 시 좀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좀 더 좋은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미디어 플렉스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영화를 좀 많이 좋아하셔갖고 이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건가요? 예, 좀 많이 다운받아서 보는 편이에요. 네, 우선은 미디어 플렉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영화 관련된 부분, 우리가 뭐 영화관을 갔을 때 이 미디어 플렉스 관련된 그 영화를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상당히 실적적인 측면은 상당히 좀 상반기 긍정적이었던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 범죄와 전쟁이라는 그런 영화가 어느 정도 좀 히트를 치면서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수익을 올렸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뭐 최근에 좀 반등 강도도 좀 나왔지만은 사실 영화 관련된 산업 뭐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건설업종과 비슷한 것이 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그 회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두 개의 그런 영화가 대박을 친다라고 해서 이 기업의 앞으로 성장성과 안정화된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우선 착안하셔갖고 매매 전략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디어 플렉스는 지금 시점 기간하고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고 매매를 하셨나요? 한 3개월 정도 봤고요. 네. 제가 사실은 이게 1360원이 깨지면 매수를 안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지지하고 올라와서 네. 그거 보고 제가 매수한 거거든요. 네. 우선은
네, 말씀하셨던 1,300원대에는 그렇게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상반기 그래도 2분기 즉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좀 양호하기 때문에 그 양호한 실적에 따라 갖고 어느 정도 하단은 좀 지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뭐 여러 가지 영화를 지금 개봉을 앞둔 그런 상황인 만큼 개봉 기대감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시장에서 개봉 전에 얼마나 이슈가 되는지가 주가 상승에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이 영화 선택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디어 플렉스에서 앞으로 개봉이 예정될 영화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시청자님 본인께서 판단하셔갖고 최근에 이제 개봉을 앞둔 이 미디어 플렉스 관련된 영화들의 그런 호응도를 좀 보신 다음에 호응도가 좀 괜찮게 나오고 좀 더 뭔가 흥미를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에 따른 느낌으로 좀 홀딩 하셔갖고 한 1,600원대까지 목표 주가 설정해 드리고요. 만약에 조금은 좀 그렇게 시장에서 반응이 없고 뭐 주연 배우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까지는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선은 지금 실적 기대감으로 실적 장세 도래 전까지 좀 올라가기 때문에 1,500원대까지만 목표 주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두 가지 목표 주가를 시청자님께서 본인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이 영화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상담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예, 도움 예. 많이 되셨습니까? 예,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궁금하실 때 개미들에게 또 찾아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예,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 네, 예, 첫 번째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이제 문자 들어온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3532번님께서 보람씨 안녕하세요. 더운까지만 보내주셨어요. 어디 가셨나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보내시려고 했죠? 네, 문자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솔라시아 들어왔습니다. 619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솔라시아 매수하신 가격이 4,400원, 비중이 100%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보내주셨네요. 문자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 장중에 5,000원 돌파했는데 홀딩해야 하나요? 하십니다. 이 종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옆에 계시는 정동홍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우선 솔라시아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 많이 주목을 받았었죠. 뭐 지금은 이제 종목 사명을 바꿨지만 코나이랑 예전에 이름은 KBT랑 지금 솔라시아 이게 NFC와 그리고 LTE 유심칩에 관해서 주목을 많이 받아서 많이 상승했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LTE 가입자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솔라시아의 실적도 같이 동반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반면에 1분기 솔라시아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LTE 가입자 수는 많이 증가를 했는데 솔라시아 실적이 증가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시장에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 매물이 많이 쏟아지면서 지금 4,000원대까지 내려온 수준입니다. LTE 가입자가 뭐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해도 솔라시아의 NFC 칩이나 아니면 유심 칩에 대해서는 크게 실적 개선을 하기는 1분기 상황으로 봤을 때 힘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라시아가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솔라시아가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보안 플랫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안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무선 통신으로 해서 결제 시장이 아무래도 NFC로 통해서 NFC 이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이제 많이 크게 성장할 것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안 플랫폼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랑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국책 과제로 해서 보안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는데 NFC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긴 할 겁니다. 언제 적극적으로 성장기가 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만약에 LG전자와 같이 플랫폼을 같이 개발 완성을 한다면 충분한 모멘텀거리도 되고 실적 개선에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솔라시아 뭐 1분기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이미 1분기 적자는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2분기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LTE 폰으로 해서 이제 매출도 차츰 1분기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2분기에는 BEP 수준이나 약간의 흑자 전환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4,400원인데 아직 뭐 수익권이신데 네.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오늘 또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이제 5천 원까지 갔다가 내려온 모습인데 오늘 네. 또 거래량이 평균 수준보다 약간 많은 수준입니다. 거래량이 더 동반되면서 만약에 내일까지도 상승한다 그러면 충분히 모멘텀 거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셨다가 단기적으로는 뭐 차트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6,000원 미만, 그러니까 5,800원에서 6,000원까지 이 사이에 단기적으로 보시고 매매를 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고, 지금 뭐 실적을 2분기 실적은 간략하게 얘기 드렸는데 올해 예상 실적이 솔라시아가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이 60억 그리고 순이익이 50억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와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하지 마시고 네. 6,000원 부근까지는 가져가 보자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6191번님, 지금 꾸준하게 홀딩 하시고요. 단기 목표가는 한 5,800원에서 6,000원 부근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수익 많이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1959번님께서 토끼 아나운서 신쌤 반가 보내주셨습니다. 신쌤은 심기현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겠죠? 대한제분 매수하신 가격이 11만 원에 20% 목표가 알려주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신쌤, 네. 대한제분 살펴봐야겠네요. 네, 우선 뭐 대한제분 같은 네. 경우에는 음식료 업종으로서 최근에 뭐 기대감도 컸고 또 우려감도 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6월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곡물 가격에 대한 안정화 기대감, 즉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작용을 하였는데 최근에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 글로벌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가뭄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기후 변화 속에서 곡물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이 곡물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전망들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 대한제분 역시나 변동폭이 조금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6월달 들어서 좀 꾸준하게 10만 원대 이하에서 12만 원대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지금은 12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연일 좀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한제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홀딩 전략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점 수출 모멘텀이라든가 뭐 확실하게 좀 그래도 성장성이 겸비된 종목 쪽으로 급락에 따른 반면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대한제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곡물 가격 상승은 하락보다는 좀 상승 쪽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무게를 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상품 시장에 대한 가격 하락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곡물 가격 시장도 어느 정도 좀 하락세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지금 시점 이러한 식량과 관련된 자원 같은 경우에는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 뭐 정말 획기적인 그러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식품에 대한 부분, 식량에 대한 부분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의 인구 추세, 지구촌으로 봤을 때에는 곡물 가격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염두를 하시면서 우선은 그러한 따른 피해 우려감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대한자본에 대해서는 우선은 목표가 단기 반등 시 약 11만 5천 원 라인 제시를 드리겠고, 만약에 이 종목을 매도하시고 다른 뭐 소비 관련된 그런 섹터를 옮기시더라고 한다면은 뭐 음식료 업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리온이라든가 아니면 특히나 뭐 화장품 관련주로서 갈아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대한제분에 있어서는 뭐 CJ 제일대단과 동환이 있겠지만은 그 종목 대비해서도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착안하시고 반등 시 매도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대한제분 11만 5천 원까지 단기 목표 설정할 수 있겠다. 이상 심쌤의 상담이었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들어왔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4822번님이십니다. 두 종목 보내주셨네요. 두 종목 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2,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HMC 투자증권도 투자하셨는데 37,800원, 비중은 역시 20%인데 단기, 중기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정동욱 전문가님 두 종목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네.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두 종목 다 이제 장밋빛 전망을 좀 못 드리는 게 아쉬울 뿐인데, 네. 우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이제 상장된 최대의 FTF 이제 패널 업체인데,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는 얘기가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 그렇게 실적 모멘텀이나 기타 모멘텀 거리가 없다 이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TV 수요가 런던 올림픽에 맞춰서 TV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상반기에 많이 했었는데 예상외로 TV 수요가 많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런던 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달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TV 시장이 살아나지 않음에 따라서 아무래도 목표가를 또 하향 조정받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정말 바닥에 왔을 때 샀다가 10% 이내의 수익을 봤을 때 다시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이 22,200원이라서 지금 약간의 손실 중이신데, 제가 LG 디스플레이의 단기 바닥을 좀 잡아봤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2만 원이 깨지면은 단기 바닥권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20%의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만약에 2만 원 밑으로 내려가시면 약간 한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22,000원 부근에서 다시 파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20%만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까지 봐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을 노려서 25,000원, 26,000원 부근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 종목이 이제 HMC 투자증권인데, 이 종목은 정말 37,800원에 매수하셨으면 정말 손해가 크신데, HMC 투자증권은 뭐 지금 HMC뿐만 아니라 전체 증권 업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증권 업황이 주식에서 최근 들어서 또 나오는 얘기가 거래 대금이 정말 많이 줄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만 오르다 보니까 중소형주만 이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 대금 자체가 또 줄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HMC 투자증권이나 국내 다른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매매 수수료가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HMC 투자증권은 아무래도 증시가 화랑기에 가면서 매매가 활성화되고 코스피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가야 그때 실적 모멘텀이 나오고 아무래도 증권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될 텐데, 증권주는 단순히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같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HMC 투자증권이 오르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종목들이 뭐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대부분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HMC 투자증권도 똑같습니다. 지금 뭐 유럽 경기가 이제 바닥이다, 중국 경기가 바닥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바닥 차트를 그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가 더 악화된다면 HMC 투자증권 더 빠질 겁니다.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손절 라인을 얼마로 전해드리고 뭐 목표가를 얼마로 정해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 그리고 경기 악화 이 두 가지 측면을 항상 주식 관심 있게 두시면서 뉴스를 항상 보시면서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은 목표가를 단기 매물대 바로 밑까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회복된다 그런 뉴스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15,000원, 14,000원 부근까지는 이제 단기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경기가 더 악화된다 이런 기사를 많이 접하셨다 그러면은 지금에서라도 손절하고 경기가 나아진다는 그런 기사가 날 때 재매수를 하셔서 이제 저점을 잡아보는 그런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뭐였죠? HMC 투자증권은 14,000원에서 15,000원 부근에서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들어봤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22,000원 부근, 그리고 내년까지 본다면 25,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문자가 또 들어왔어요. 1959번님께서 다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대한제분 저희가 상담해 드렸는데 장기로 보고 있는데요, 신쌤 그러셨는데, 신쌤이 아니라 심쌤인데, 네. 그렇죠? 네. 우선 뭐 장기로 네.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뭐 달라진 내용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장기로 보신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큰 폭의 성장성과 그리고 외형 성장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뭐 장기로 보시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좀 다른 업종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최근에 2011년도부터 사실 뭐 우려하던 종목군들은 상승 흐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제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하시면서 새로운 좀 성장성 부각이 되고 있는 산업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심규환 전문가님 상담 잘 들으셨죠? 참고하셔서 투자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신쌤이 아니라 심규환 전문가님이니까 심쌤이 되겠죠? 심규환 전문가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1959번님.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하는 중에도요, 계속 무료 문자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아직 저희에게 문자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즐거운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예. 네, 다행입니다. 종목들도 좀 보탬이 돼야 할 텐데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예, 주성 엔지니어.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하셨고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요? 1,050원에 30%입니다. 11,050원의 비중이 예. 30%시고요. 네, 그럼 다른 종목들도 보유하시고 계신가요? 예, 신화인트텍 네, 신화인터텍은 매수하신 가격은요? 5,650원에 30%입니다. 5,650원의 비중이 30%. 이 두 종목 예. 다 조금 손실 중이세요. 예,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하면 좀 회복하고 수익도 좀 볼 수 있을지 옆에 계신 정동우 전문가님께 여쭤볼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저희에게 두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11,050원의 비중은 30%, 같은 비중 30%로 신화 인터텍도 보유 중이신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5,650원. 두 종목 다 손실 중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정동우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신화인터텍 두 종목을 매수하셨는데, 이게 이제 한 2, 3년 전에는 참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제 시장에서 잊혀져 갔다면 잊혀져 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혹시 매수하신 기간을 알 수 있을까요? 주성 엔지니어는 3월 달에 매수했고요. 예. 신화인트텍은 5월 달에 매수했습니다. 그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지금 어떤 면을 보시고 두 종목을 투자하셨죠? 그때 주성 엔지니어 특허 개발했다 이래서 하고 이래서 하길래요. 예. 그래갖고 한 6개월 장기로 꼽아놓으면 한 15,000원까지는 안 올라가겠나 싶어갖고 이어놔두면 줄줄 빠지네요. 예. 그래 혹시나 싶어갖고 계속 놔두면 손절 시기도 놓쳐 보고요. 두 종목 다 손실 중이셔서 저도 이제 안타까운데 이제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아무리 이제 종목에 대한 공부를 진짜 1시간도 아니고 이제 2, 30분만 해도 그 종목이 어떤 업황에 속해 있고 그 업황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금방 찾아볼 수 있는데, 예.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이제 신화 인터텍은 향후 전망이 좋지가 않습니다. 업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입니다. 그런데 주성 엔지니어링 매출 비율을 보시면 아무래도 최근 3년 동안 태양광 쪽에서 매출이 50% 정도 발생했습니다. 근데 뉴스에서 많이 접했다시피 태양광 시장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대로 반영되면서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 예, 작년 3분기부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예전에 태양광 시장이 화랑기일 때는 3만 원, 3만 원 이상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10,000원이 깨지면서 7,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태양광 시장이 언제 다시 업황이 돌아오냐, 유럽 경기가 회복되고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태양광 시장은 단순히 원유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빨리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유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북미나 유럽 쪽에서 개발을 하는 게 오일샌드, 그리고 그 다음이 최근에 각광받는 게 이제 세일가스입니다. 이런 대체 에너지를 계속 개발을 하면 아무래도 태양광은 더 묻히게 돼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태양광 부분 쪽이 좀 향후에도 전망이 나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태양광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제 장비 업체인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장비는 좀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회사 자체에서도 우리 회사는 하반기에 반도체 그리고 OLED 장비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회사 목표를 내세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이익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올해 전체 실적을 보시면 그래도 적자를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정말 잘 정하셔야 되는데 네.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단기 차트를 보시면 이제 완전히 바닥에서 이제 뭐 우리 말로는 뭐 기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단기로 이렇게 바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OLED 시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그리고 2014년까지 화랑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이나 LG에서 본격적인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장비 투자나 소재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OLED를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는데 하반기에 대규모 수주 모멘텀이 있습니다.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대규모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주 모멘텀을 기다렸다가 수주 공시가 나왔을 때 상승 반전을 하면 그때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지금 차트상 실적 부분으로 보면 주성은 아직까지 비싼 고밸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 모멘텀이 나온다면은 8,5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손절매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장기로 얼마까지 가져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진 마시고 단기로 수주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9,000원 되기 직전까지 이렇게 손절매를 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이 이제 신화인터텍인데 신화인터텍은 이제 미래나노텍하고 같이 이제 광학필름 업체입니다. 신화인터텍이 옛날에 LCD 업황이 좋았을 때는 실적이 많이 좋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OLED TV가 대두되면서 OLED에는 이런 필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인터텍이 이제 향후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뭐 신사업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신사업 쪽으로는 어떻게 될지 전망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OLED 시장에 이제 필름이 안 쓰여서 신화인터텍에 매출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신화인터텍 2대 주주가 이제 대주주를 보면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제품 효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화인터텍이 차트상으로는 많이 하락하는 추세에 와 있지만 네. 반등을 줬을 때 신화인터텍도 좀 손절해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반등 시에는 6,000원 초반에서 6,000원, 6,200원 사이에 반등을 줬을 때 그 사이에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상담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많이 되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나중에 또 다른 종목 궁금하실 때 또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예,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상담까지 받아봤고요. 문자가 왔어요. 1959번님께서 제가 심기현 대표님 심씨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크크 귀가 어두워서 심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심군.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2817번님께서 보람씨 항상 밝은 모습 보기 좋아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KT 29,000원 매수하신 가격 비중은 30%인데 KT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에 한국전력과 다음 상담 받으셨대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두 종목 다 결과가 좋으셨나 봐요. 그런데 KT도 일단 조금 수익 중이네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망은? 네, 우선 뭐 KT 최근의 흐름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통신업종이 좀 강세 흐름 보였고 KT 역시나 지주회사 전환설에 따른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되면서 며칠 동안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중심에 있는 종목이 되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과 관련된 이슈가 과연 상승세로 계속적으로 이끌어 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까지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수 거래량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러한 매수 거래량이 기관의 매수세에 따라 갖고 좀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관이 언제까지 지금 매수를 해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이제 통신업종 최근 어제까지였죠. 6월 중간 배당에 따른 기대감 높아지면서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6월달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주요 원인이 되었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모멘텀이 좀 끝났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상승보다는 좀 하락이라든가 혹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9,000원대 사셨다고 한다면 한 3만 원 정도 짧게 수익
수익 실현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네. 다시 한번 연말쯤에 이 통신업종 9월이나 10월쯤에 정확하게 실적 다시 한번 확인하신 이후에 배당 수익률 계산하시고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전략이 어떠신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한번 KT 진행해 봤고요. 참고하셔서 이 종목도 수익 많이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AP 시스템 들어왔네요. 014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AP 시스템 14,450원에 사셨고 비중이 50%인데 매수가 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 1년은 두고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P 시스템은 SMD 그러니까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아몰레드 봉지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아몰레드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아몰레드 장비 투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향방을 가름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에 아몰레드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다. 막 이렇게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게 미뤄지다 아직까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도 산업 전망 세미나를 잠깐 갔다 왔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내년에는 꽃을 피울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도 몰리고 정말 삼성이나 LG에서 아몰레드 장비 투자를 활발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AP 시스템의 실적 모멘텀이나 이제 수주 모멘텀이 내년 상반기에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몰레드 장비주가 아몰레드 투자 지원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AP 시스템은 그나마 다 양호하게 버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호하게 버틴 편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는 그 어떤 아몰레드 장비주보다 먼저 치고 올라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AP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하시고 지금 14,450원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상반기 되면 17,000원까지도 가능할 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하지 마시고 정말 10,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저 같으면은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50% 비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AP 시스템은 실적 모멘텀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 내년에 아주 많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들고 가서 17,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해보자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AP 시스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매수고 회복 충분하다고 하시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가보자면 17,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동우 전문가님 내다보십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했는데요. 정동우 전문가님 그리고 심쌤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요. 내일 금요일 오후 1시에 한 번 더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